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1527년 명가정 6년 데뷔전에 진풍정을 올리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판중추부사 장순손, 파성군 윤검손, 동지중추부사 김석철 등이 나이 70이라는 것으로 치사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들은 나이 비록 70이지만 쇠모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니 치사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궤장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는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양양부사 공설이는 본디 여론이 있었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니 채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강이 나아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괭이 사직하였다. 4번이나 아뢰었지만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4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끝에 영상 남군의 병이 위중하다 하니 도성지를 보내어 문병하고 내일을 보내어 병을 보살피게 하라 하였다. 유부가 들어와서 복상 단자를 봉함하여 입게 하였다. 검열 한숙도 주하상 이유청의 집에서 돌아와 복상 단자를 입게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심의흡이 아뢰기를 오는 2월에 석전제를 진행할 이로 전교했습니다. 하지만 몸소 성균관에 나가시면 겸해서 취사를 거행하는 것이 이미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기하신 이래로 취사하는 일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은 익숙히 공부할 겨를이 없었는데 더구나 금년은 흉황이 너무 심하니 별시를 정지하소서. 따라서 미리 제도에 효유하여 유생들에게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유상령, 안종탄, 허연, 임유정, 공설인의 일은 아른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5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양양부사 공설인을 파직하다. 사실은 논한다. 공설인은 단하고 지조가 있었으므로 김연은에도 부습에 동요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조광조와 교결했다는 것으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쫓겨나 양양부사에 제수되었다. 상이 구원하는 기회를 만나자 그를 올려 이를 논했는데 논한 바가 간절하고 정직했다. 그런데 그 말을 시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파직까지 시킴으로써 언로가 막히고 사기가 자상되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대간이 그랬지.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8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한 무리 가지고 양이가 있었고 겹으로 무리가 진 관과 대가 있었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아랜대로 따랐다. 간원이 아뢰기를 이조 판서 허괭은 사람을 이용함에 있어 전혀 삼가는 자세가 없습니다. 상피는 없었지만 가까운 친족을 많이 참가해서 기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인사행정에 5, 6명까지 주의했었습니다. 전형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재직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황효헌이 치게 하였다. 도내 유행병으로 죽은 사람이 삼척에 27명, 강릉에 60명입니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사관 한숙이 좌의정 이유청의 의논으로 아뢰기를
이조에서 인물의 숫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사를 할 때 주의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조가 하는 것은 외임으로 있는 문신을 2차 하는 것이 경직에 기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외방의 문신, 수령을 점차 경직에 2차 하려 하고 있고 상께서도 이런 전교를 내리신 적이 많았었다. 부모를 위해 걸군하는 자는 정상이 딱해서 할 수 없거니와 그 외에는 2차에도 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요청의 의논을 이조에 말해주라 하였다. 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9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9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밤에 목성이 달과 궤도를 같이 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0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0일 모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1일 비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간 심어흡이 글에 임해서 아뢰기를 사모와 황황자화는 모두 사신을 위로하는 시입니다. 대저신하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에는 한결같이 지조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람도 그 노고를 생각해서 위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옛날 왕전빈이 촉을 정벌할 때 송태조가 강무전에 나갔다가 문득 좌우에게 내가 입은 옷이 이런데도 오히려 추위를 느끼겠는데 촉을 정벌하러 간 장사들은 눈서리를 무릅쓰고 있으니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하고 즉시 갓 옷과 모자를 벗어 중사를 시켜 달려가 왕전빈에게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제장에게 효유하기를 두루 다 줄 수가 없다 하니 왕전빈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문에 향하는 곳마다 혁격한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는 왕전빈이 가독과 모자 때문에 감격한 소치가 아니라 왕명을 듣고 마음으로 감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신을 보낼 때 미관이면 모르겠지만 명나라로 가는 복명 사신이나 방면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는 각별히 연애를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옛 성왕이 사신을 위로할 때 반드시 노래를 부르며 즐김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범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고 특징과 심정은 아래기를 북방의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이 근래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내지에 사는 야인들과 교결해서 조선으로 기순할 필요가 없다면서 주장합의 500여 명과 결탁했다고 합니다. 신이 근래 계본에 따라 조사해보니 전일 들은 바가 과연 근원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전자의 예조에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온 관교를 보았는데 나이와 거처가 틀린 사람이 8인이나 되었으므로 추털했었습니다. 그리고 본도에 이문하여 형방 등 5, 6차 형문했는데 수령들이 야인도 알로 추구했습니다. 대저성 밑에 사는 야인들을 자신의 관교만으로 중추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족친과 관교를 빌어 상경, 외람되의 복록을 받아온 지 이미 오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처럼 하지 않으니 저들이 독려하고 있다는 말이 헛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듣건대 온성부사의 첩정에 예조의 이문에 따라 병방과 이 일을 잘 아는 통사를 시켜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의 관교를 주열했더니 72여 명 가운데 3, 4인의 관교만이 옳은 것이었다고 그 나머지는 모두 부실했습니다. 이러한 야인들을 상경시키자니 변장과 생리들이 모두 주의를 입을 것이고 상경시키지 않자니 변란이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다 합니다. 감사 조계상은 이 양건에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갖춰 첩보해 왔습니다. 병사 이후 개정은 조종조일의 5, 60년 혹은 3, 40년 혹은 10, 20년 동안 그 관교를 가지고 상경해서 녹을 받아온 지 오랬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논하여 빼앗아버린다면 온성뿐만이 아니라 육진도 동요될 것입니다. 전대로 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온성의 첩정과 감사 병사의 공문이 모두 비변사에 와 있습니다. 풍년든 해엔
야인이 12번 상경했었고 흉년에는 9번 상경했었는데 한 번에 온 숫자는 7, 8명에 불과했습니다. 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상경한 100여 명 가운데 중추가 된 자는 3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지난달 초 9일부터 먼저 상경한 사람은 내려보냈으니 뒤에 상경한 사람도 달을 걸려 내려보내소서. 그러면 내려간 야인들이 동료들에게 조종해서 매우 후하게 접대했고 관작도 추탈하지 않았으며 또 복록과 의복도 차고 없이 지급했다 한다면 저들도 전지와 가옥이 있으니 부모 때부터 오랫동안 살아온 땅을 어찌 경솔히 버리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원망하거나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대저 변방의 헌다는 조그만 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변이 생겨 내지에 사는 야인들과 은밀히 결탁하여 전이나 성을 쌓아 하나라도 함몰시킨다면 국가에서 부득이 군대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밀을 없애는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 유념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말이 지당하다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1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연대를 달았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1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1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성훈을 한성부 판현으로서 세양을 전주 부윤으로 윤안인을 의정부 사인으로 김취정을 사관원 정원으로 임명하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이희건이 아뢰었다. 국가에서 황정에 대한 계책을 강구하여 관대한 조서를 내리고 할 수 있는 일이면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보기로는 여염의 백성들이 전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저 수령이 적격자이면 세금을 전혀 폐하지 않더라도 관가를 소복시키고 유민을 안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 고을의 수령들도 꺼리는 바가 있게 되어 감히 그릇된 마음을 멋대로 부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종조 때 대간 시종을 특별히 수령에 임명했었는데 이는 백성의 보양을 중히 여겨서인 것입니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하서하였다. 농상은 백성들의 의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춥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수재와 한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만 돌린 채 근본에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근본을 힘쓰는 요점은 전혀 수령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리를 드나들면서 몸소 농상을 권면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춥고 배고프지 않기를 바란다면 역시 어려운 노릇이다. 경은 각 고을에 신칙해서 농상에 힘쓰게 함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일정한 직업이 있게 해야 한다. 또 백성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렸고 수령을 출척은 감사에게 달렸다. 수령으로서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면 백성이 편히 농사지을 수 없고 감사로서 출척을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권징시킬 수 없게 된다. 혹 큰 일도의 고적에 전을 맞은 수령이 한 사람도 없고 부정한 일을 적발해서 지게 하는 경우도 없었으니 이는 매우 미만 본의에 위배되는 일이다. 경은 출적을 엄히 밝혀 수령으로 하여금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0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2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최국광은 아비 3년상 안에 여기 양대 운계 주영 등과 간통하여 데리고 살았으니 강상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더한 게 없습니다. 그 여기들은 모두 복초했는데 국광은 평문하기 때문에 복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추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연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원 손중동과 대사관 임추가 전의를 아뢰니 권기의 일은 윤호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웃시에 동쪽에 무지개가 보이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지금 듣건대 영상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다 하니 내가 몹시 우려하고 있다. 도성진에 가서 문병하라.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7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시약하는 예무는 강서관이 담당하는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강서관 한두 사람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7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도성지 유보가 아뢰었다. 남군이 신의 복이 지나쳐서 도리어 재앙이 생겨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했고 또 권균의 장기가 3월에 있습니다. 만약 장사가 끝난 뒤 차출한다면 삼공은 좌상만 남게 될 것입니다. 2월에 시학할 때는 삼공 가운데 1위는 앞반, 1위는 헌관이 되어야 하니 그렇게 되면 사람이 부족합니다. 전일 석의 한 사람 가운데 합당한 사람을 채택해서 속히 정승에 임명하소서. 신은 장사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틀림없이 정승을 차출하는 것이라 여겨 매일 바라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7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복상은 반드시 조심하고 삼가서 널리 선발해야 한다. 전일 서게한 것은 직자에 따라서 서게한 것이니 그 사람들이 누군들 정승이 될 수 없겠는가. 그러나 복상은 중대한 일이다. 전일 이 요청은 삼재로 정승이 되었었다. 지금 정부의 이익품과 육경 가운데 어찌 합당한 사람이었겠는가. 다시 생각해서 직차는 따지지 말고 합당한 인물을 가려 서게하라.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서게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영상에게 주소를 보내어 물으라. 좌상에게는 사관을 보내라.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주석 김치운이 전교한 뜻으로 남건에게 물으니 회개하기를 전일 서게한 사람 외에 또 하문하심으로 허갱 김극성을 서게합니다. 그러나 극성은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복상에 의망할 수는 없지만 신이 늘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이 위중하여 거의 죽게 되어 다시 아랠 수 없을까 우려되었으므로 이들을 서게합니다. 전일 서게한 사람은 이행, 홍숙, 심정이었다 하였고 사관, 황기가 이 요청에게 물으니 이형과 허갱을 서게했다. 전일 서게한 사람은 장순선, 심정, 이행, 홍숙이었다. 사신은 논한다. 대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어 창거해서 마음을 합하여 보정, 세상을 태평하게 만드는 것이 그 직분이기 때문이다. 이 요청은 처음 복상할 때 인물의 현번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직차대로만 서게했다. 다시 하문했을 때는 바로 이항을 청구했다. 이항은 참으로 도량이 좁은 위인으로 정성의 자리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건만 유독 혼자만 몰랐다. 이것이 이유청이 끝내 어리석고 고우지식해서 군자들에게 기동을 받게 된 이유다. 자신에게는 어리석고 고우지식한 병통이 있고 사람을 첨가함에 있어서는 공명한 도리를 잃었으니 조금 강경하다는 칭찬이 있다 한들 그런 재상을 어디다 쓰겠는가. 아이고, 공설인 같은 사람을.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전의 복상 단자를 정청에 내리면서 이어 전교하였다. 이 항을 우의정으로 긴급히로 호조판서로 안윤덕을 좌참찬으로 성운을 병조판서로 임명하라. 아이고.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삼공은 반드시 중망이 흡족한 사람을 삼가 가려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덕망이 특출한 사람은 작업을 따르지 않고 특별히 제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항은 덕망이 특출할 사람이 아니므로 은명이 내리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삼공의 직임은 사람들의 기대를 어기고 적격자가 아닌 자를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개정하소서 하고 헌부가 정명은 이해 등의 일을 아뢰고 다시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아이고 불행.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8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이항을 의정부 의장으로 안연덕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긴급히벌 호조판수로 김당을 한승부 판윤으로 한윤창을 사관은 사관으로 김의정을 헌문관 장자로 임명하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9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갔다. 집이 유연덕과 정은 김취정이 이항 장명원 이해의 일을 아뢰니 이항의 일은 아랜대로 윤호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항이 영상 남군과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처음 복상할 때 남군이 이항의 인품이 부족하다 여겨 청가하지 않았었다. 정성에 임명되던 날 이항은 남군이 자기를 청가한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진태에 대한 계책을 의논하기 위해 남군의 집으로 갔다. 남군이 이항에게 내가 그대를 저버렸네. 그대를 저버렸어. 하지만 이항은 그래도 그 뜻을 몰랐으므로 기롱하여 비웃는 사람이 많았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9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이조판 서흑경이 와서 사직하니 채직하라 명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19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남곤이 정사한 단자를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전에는 이미 누차 사장을 내었고 지금 또 정사했는데 그 사인이 매우 간절했다. 또 병중에 있으니 해직을 시키면 반드시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사체로 보건대 수상을 어떻게 경솔히 진퇴시킬 수 있겠는가? 우상을 선출해야 한다. 좌상과 우상이 있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재변과 변방의 현단이 있으니 수상을 더욱 경솔히 진퇴시킬 수가 없다. 안심하고 조리하도록 하라. 불륜 비답을 내리고 싶으나 그렇게 하면 경이 일어나 기동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겠기에 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사관을 보내 말하게 하라. 남군의 사장은 이러하다. 신은 병세가 위중합니다. 그래서 신의 직을 해면시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러러 전청을 번거롭혔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받지 못하고 도리어 두터운 은혜만 받았습니다. 이미 내국의 진기한 약제를 내리시고 이어 어이를 늘 보내어 병을 간호하게 하셨으며 중사와 근실을 신의 집으로 보내시어 서너 차례나 문병하셨습니다. 또 태이 하종회를 명하여 진찰하게 하셨으니 상객에 벗어난 특언을 거듭 내리셨습니다. 돌아보건대 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골쇄신 하더라도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말미를 받은 이후로 병세의 침중이 날로 심해진 데다가 기와 맥이 함께 약해져서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따라서 살 수 있는 소망은 만에 한둘도 없습니다. 병교에 시달리는 가운데 다시 다른 생각은 없고 본직이 해면되지 않는 것에만 신경이 쓰입니다. 신의 병이 이미 이처럼 극도로에 이르렀으니 해직하거나 대직하거나 관계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앉아서는 안 될 자리를 더럽히고 있었으므로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그래야 거의 죽게 된 지금에도 오히려 산악이 몸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의 숨이 아직 끊이지 않았을 때 채직한다는 명을 듣는다면 신이 눈을 감고 지하로 돌아갈 수 있으면 물론 결초 보언할 정성을 품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께서 이 점 꼭진히 살피시고 신의 간청을 들어주시어 급히 신의 직을 채직시켜 주소서. 중조실 58권 중종 22년 1월 20일 무스로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우상을 이미 퇴직시켰다. 심정을 우상으로, 이항을 찬성으로 임명하라. 사신은 논한다. 심정은 성품이 간사하고 남을 해치는 마음이 있었다. 지난 김연현의 남건 등과 은밀히 모의하여 조광조 등을 함몰시킨 뒤로는 사림이 두려워 감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정승에 임명되자 여론이 있긴 했었지만 그의 아들 사손, 사순이 함께 현여직에 올라 권세가 말할 수 없이 치성했기 때문에 끝내 반론하지 못했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0일 모쏠 두 번째 기사 심정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이항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성세숙을 이조 판서로 허괭을 예조 판서로 임명하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0일 모쏠 세 번째 기사 한무리가 지고 관과 양해가 있었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한무리가 지고 양해가 있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심정이 아래기를 어제 정사에서 신을 우의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삼공의 직임은 도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엄령을 섭리하고 백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덕망이 무거운 사람을 가려 제수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잠시도 외람되이 앉아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더구나 신은 작품이 용렬하고 식견이 참박한 데다 학문마저 없습니다. 따라서 인범이 합당치 못하면 자연 물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이 이미 내렸으므로 일각도 안심할 수가 없어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의 직임이 중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고 삼가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도 독단할 수 없어 대신과 의논해서 제수한 것이니 경은 사직하지 말라 하여다. 반복하여 굳게 사양해서 9번이나 아뢰었지만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물러가 말하기를 물론을 기다려야겠다 하였다. 정말.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우찬성 이항이 아르기를 신은 본디 재득이 없어 조정에 배설한 뒤로 특별한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발탁하여 육경의 바늘에 제수했을 때에도 마음이 편치 못했거늘 하물며 찬성의 직임에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이공이 덕화를 펴는 책임은 육경에 비해 더욱 중하니 스스로 헤아려 봐도 외람되이 거처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와 덕망이 걸맞는 자를 선택하여 제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여러 번 육경의 직임을 맡았었으니 이제 어찌 이상에 임명될 수 없겠는가 하였다. 세 번 아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1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상이 이르기를 예문에 대한 일은 수시로 강론해서 행해야 한다. 향음 주례는 이미 각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한 바 있다. 그러나 대사례는 근래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으니 역시 한번 시행해야 하겠다 하며 영사 이 요청이 아래기를 근래 흉년 때문에 오랫동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번 시행해도 안 될 게 없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변방의 보고를 보건대 그 허실을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끝내 변방의 환란이 발생할까 염려스럽다 하며 이 요청이 아래기를 북방일에 대해 되풀이 생각해 봤지만 뾰족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중신을 보내어 변방을 순찰하게 하면 변방의 장수들이 마음을 고쳐 방어에 힘쓸 것이기에 중신을 내려보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도의 감사가 내려보내지 말라고 청해 왔습니다. 이는 필시 폐단을 우려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북도는 중요한 곳이니 중신을 보내어 순찰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즉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2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심정이 아래기라 신이 우의정이 합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전에 이미 극력 사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에 나아가라는 명을 듣고 되풀이 생각해봤습니다만 자신의 인품이 매우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기에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을 임명하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어찌 사면한다고 해서 진퇴시킬 수 있겠는가. 사면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세자를 이미 반열에 나아가게 했는데 그러자면 융복 입는 절차가 있다. 사복시 말타기를 익히지 않은데 갑자기 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내 사복을 시켜 길던 말을 뽑아다가 미리 말 타는 연습을 하게 하라. 연습할 때 대내로 들어와야 할 경우가 있거든. 정교가 없더라도 들어오도록 하라. 더군데 성종조에서도 이렇게 했다기에 말하는 것이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4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4일 임인 두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4일 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5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오는 2월 10일 시학할 때 성균관 상제 하제의 유생과 사학의 유생들을 모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들이 낙점받으면 틀림없이 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할 수 있는 유생을 가려 서게 해서 낙점받아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예조의 의견이 과연 지당하다. 그러나 강할 수 있는 자만 가려서 강하게 한다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한을 품을 것이다. 강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격에 관한 일도 있으니 강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저는 다 서게 해서 낙점받아 강하게 한다면 유생들이 반드시 우리들도 뒷날 강석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여겨 학문에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권면하는 방도를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소한 자들이 낙점받아 혹 불통하는 자가 있다 해도 해로울 거 뭐 있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5일 개묘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1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시건건 임건이 아래기를 임금은 인에 신하는 경에 아들은 효에 정착해야 하는 것으로 각각 지선의 정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군신, 오륜으로서 비록 본연의 선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사후의 지도를 받은 뒤에야 지선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므로 배양을 극진히 해야 합니다. 관리와 혼례를 이미 행했고 또 반일에도 나가게 했으니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태묘와 영경전에 배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문 가운데 큰 절목입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하였다. 강이 서경 익직편의 그대의 직분을 삼가라 하는 데 이르자 아래기라. 이는 순임금이 이미 우임금에게 백규를 총괄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한 것입니다. 당우 때는 군신이 일체였으므로 신하는 임금을 머리처럼 받들었고 임금은 신하를 팔다리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군신들은 옛날같이 못합니다. 근래 복상한 일은 상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외관에서 듣기에는 전하의 마음이 흔들려 안정되지 않은 탓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정사는 모름지기 어렵게 여기고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한번 정령을 내면 사방이 곧 알게 되므로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가항을 끝내고 또 아뢰기라. 근래 국가에 우려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예법에 대한 일도 옛날같이 못해서 예관이 예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법을 세우기는 하지만 얼마 안 되어 곧 고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물론 준수할 마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혹 사욕 때문에 법을 논하여 고치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예법이 크게 무너지고 조정이 존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제법은 처음 세울 때 자세히 살펴서 결정해야 하고 살펴서 결정한 뒤에는 동료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이 옳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의 대체가 옳으면 고쳐서는 안 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혹 고치기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준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을 세울 때는 진실로 그 처음에 자세히 살펴야 하고 한 번 세운 뒤에는 의당 준수하여 고치지 말아야 한다. 근래 법을 세워놓고 나서는 또 타 이에 의해 고침으로써 국법을 가볍게 했으니 이는 상하가 서로 살펴야 할 일이다. 세자가 태묘에 아련하는 일을 대신들과 의논했더니 바늘에 나간 뒤에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다. 과연 온당치 못한 일이었다 하였다. 진조실 58권 중종 22년 1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세자는 종묘와 영경 전에 의당 예연해야 한다. 그런데 대신들과 의논했더니 바늘에 나간 뒤에 행해도 된다 했었다. 지난 정조 때 바늘에 나가게 하려 했었으나 마침 눈이 내리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다. 오늘 경영관의 말이 매우 당연하다. 세자가 영경전을 아련하게 되면 혼자 행하게 해야겠다. 태묘에 아련할 때는 세자가 아흔을 해야 하는지 혼자 행하게 해야 하는지 예조에 말하여 전의 규례를 고정해 아래게 하라 하였다. 진조실 58권 중종 22년 1월 2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진조실 58권 중종 22년 1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햇물이 가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 58권 중종 22년 1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세자께서 묘현하는 일에 대해 예문을 고정해 보니 세자로 책봉된 뒤 즉시 묘현하는데 재헌의 절차는 없고 전후 사배만 할 뿐입니다. 지금 세자를 이미 반열에 나가게 하셨으니 묘현도 속히 행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가 묘현하는 일과 영경전에 친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태길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 58권 중종 22년 1월 2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시약할 때는 강서관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유생에게 강서만 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의주는 뒷세상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주에 유생과 강서관을 써서 표를 붙여야 합니다. 합니까? 아니면 유생만 쓰고 강서관을 쓰지 말아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주에 강서관도 아울러 기록하여 표를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 58권 중종 22년 1월 2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밤 5경에 남쪽에 불같은 온기가 있다. 진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곤의 사장에 이르기를 신은 나이 6순이 다 되어 이런 중병에 걸렸습니다. 정통한 의원과 좋은 약도 끝내 아무런 효염이 없는 채 점차 기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뒤척이는데도 남의 부축을 받아야 하니 다시 며칠이나 더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중임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두려운 마음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병과 함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삼가 바르근대 성상께서는 특별히 딱하게 여기시어 신의 지익을 채직시켜 주소서. 그러면 목숨을 더 연장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는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은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아뢰었고 말도 순서를 잃은 것이 매우 많아 황공스럽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참을 길이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지금 사장을 보니 내용이 간절하다. 또 병을 간호하는 의원이 석에 단자에도 병세가 점점 더해 간다고 했다. 채직 여부는 병세의 정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채직시켜주면 안심하고 조리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사직하는 것이다. 일기가 점차 따뜻해져가니 채직시켜 병이 회복된다면 다시 이직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사관을 보내 조상과 우상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이 여청의 의논들이기를 신도 남군의 병세가 더해간다는 말을 들었고 사장도 매우 간절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중임을 벗으면 안심하고 조리할 수 있으리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수상의 채직은 중대한 일이므로 감히 경솔히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일기가 점차 따뜻해지니 말미를 넉넉하게 써 마음 놓고 조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정은 의논드리기를 신이 직접 남군을 만났는데 병세가 매우 침중하여 점점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중민을 맡고 있어 마음이 편치 못하면 물론 이것이 병과 함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간절히 말해 마지 않았었습니다. 만일 채직하라는 명을 내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혹 조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아랜대로 윤허하고 자리를 비워두었다가 치유된 뒤 다시 정성에 임명해도 해로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이제 의상의 애논을 보건대 직접 영상을 만났는데 중임을 띠고 있어 마음이 편치 못하다니 우선 아랜대로 윤허하라 했다. 이 의논의 지당하니 우선 재직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승지로 하여금 운병하게 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잘 조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효유하라 하였다. 도승지 유보가 남군의 집에서 돌아와 남군의 말로 회개하기라. 신이 지금 병에 걸린 지가 이제 50여일입니다. 음식도 점점 감소되고 기력도 날로 쇠퇴해져 굴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아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신은 거의 죽게 된 가운데도 오히려 중직을 띠고 있으므로 하루도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직한다는 명을 들으니 평생 입은 상의 은혜 가운데 오늘 같은 은혜가 없었습니다. 신의 병이 끝내 치유되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준조실 58권 중종이 12년 2월 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신상을 경상도 관찰사로 윤풍형을 사관은 정원으로 남건을 판 중추부사로 고형선을 지중추부사로 이자견을 동지중추부사로 김희수를 동지중추부사로 임명하였다. 준조실호 58권 중종 22년 2월 3일 경수로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호 58권 중종 22년 2월 3일 경수로 두 번째 기사 햇누리가 지다. 준조실호 58권 중종 22년 2월 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심정이 아뢰기를 천문을 보고 사람의 일을 증음함으로써 할 수 있으므로 조종조 때의 선비들은 천문을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근래는 총명한 사람을 뽑아서 전문 공부를 겸하게 했었지만 조금도 권리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이 잘못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종께서 김은기에게 그대는 성품이 근면하니 천문을 공부하도록 하라 명하시고 이 장신에게는 그대는 하늘을 공부하도록 하라 명하여 책임지어 전문으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장씨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밤중이 넘도록 머리카락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글을 읽었습니다. 어이구야 머리카락. 김은기도 전문으로 공부했는데 위에서 내린 털옷을 입고 앉아서 벼를 바라며 연구하다가 혹 밤을 새우기도 했다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전문과 한의에 대해 모두 지극히 정통했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각별히 권면하소서 하니 상이 옳게 이야기했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간언이 아뢰기를 정은 윤풍형은 전에 여론이 있었으므로 언관에 합당치 않으니 채직시켰소서. 나주 목사의 이 희보는 정령을 잘못 시행하고 세금을 끝없이 징수하는 데다가 폐단을 일으킨 일이 많으니 파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풍형은 동료에게 논법받았으니 채직하라. 이 희보의 글은 등등의 일에 대해서는 감사가 출석을 시켜야 하는데 미처 하지 못한 것이다. 아랫말이 사실이라면 다시 임명해야 한다 하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송순을 정은으로 강징을 수루 지중추부사로 임명하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승지 유관에게 전교하기를 세자가 지금 영경전에 아련해야 한다. 그런데 아련 절차를 예조가 전후 4배하는 것으로 마련했다. 정면엔 세자가 4.2로 예를 행할 수 없지만
영경전은 종묘에 비할 수 없으니 사배만 행하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저 이해라는 것은 인정에 어긋나지 않아야만 마음이 편한 것이니 사관을 보내어 좌우 정승에게 의논하라 하며 이 요청과 심정이 의논드리기를 세자께서 영경전에 아련한 뒤에도 어찌 각별히 재양을 올릴 데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우선 의주대로 하는 것이 지당한 줄 압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치로 58권 중종 22년 2월 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타위하는 일에 관해 상의 분부에 의하여 서울에 있는 하번 군사를 데리고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군졸들이 가난에 시달림으로 양식을 싸가지고 오기가 곤란하니 배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바로 구왕할 때이지 사냥할 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바야흐로 봄농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백성을 위해 곡식 해치는 짐승은 없애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도리어 백성의 해가 될 뿐입니다. 이해부터 백성이 농사에 힘쓸 시기에는 모든 국역을 폐했었으니 우선 정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타위에 대한 일은 근래 경연에서 대신들이 아뢰었었다. 때문에 내 생각에도 서울에 있는 하번구사를 데리고 하면 배단이 없을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기존에 악수가 매우 많아. 곡식만 해칠 뿐이 아니라 사람도 해친다 하니 이는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저 사냥은 위로는 종묘의 제사에 이바지하고 아래는 백성의 해를 없애면 물론 무예를 익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봄사냥을 하는 달이기에 거행하기로 마음을 굳혔었다. 그러나 민폐가 있을까 우려하여 대장에게 군법을 밝혀 배단이 없도록 했다. 지금 대간의 RM이 이러하니 정지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미 대신과 의정한 것이므로 위에서도 무단히 정지시킬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사관을 보내어 대신들의 의논을 모으라 하며 이 요청이 의논드리기를 봄사냥과 여름사냥은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궁핍이 지금보다 더한 때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봄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배단이 작지 않을 것이니 대간의 RM이 과연 사실입니다. 또 경기감사가 악수를 잡는 일도 모두 배단이 있으니 아울러 거행하지 마소서 하고 심정은 의논드리기를 신이 처음 타위를 아린 것은 반드시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래 군령이 해이해져 군사나 군졸이 모두 훈련의 절차를 모르는 것은 물론 기치까지도 판별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저 사냥은 위로 종묘의 제사에 이바지고 아래로 무비를 익히는 것이므로 수시로 거행해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연 봄일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으니 정이 진율할 때이며 따라서 군졸이 양식을 싸가지고 오기도 곤란합니다. 이런 때 이와 같은 큰일의 거행은 배단이 작지 않을 것이니 대간이 아린 바가 지당합니다. 또 지금 경기감사가 악수를 잡고 있습니다. 비록 군민은 징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백정은 징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백성입니다. 그 배단이 역시 크니 아울러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대신과 대간의 의논이 이러하니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7일은 갑인 세 번째 기사 한머리가 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창덕궁에 행행하여 제수에서 재개하며 밤을 지새웠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연을 타고 문묘에 이르러 석전제를 거행했다. 해돋이 때 명륜당에 나아가 몸소 술잔을 들어 먼저 영중추부사 좌우상과 시간관에게 내리고 다음으로 뜰 아래 이웃생들에게 술을 내렸다. 강서관 대사성 민수천이 상서를 강하면서 고사를 인용하여 끝까지 논란했다. 이웃생들도 차례로 들어와 강한 결과 생원 이진은 중용의 통을 받았고 유화 나윤명은 대학에 역시 통을 받았다. 전교하기라. 시약한 뒤 이웃생들에게 강사시켜 중상을 내릴 것으로 전에 이미 하교를 했었는데 오늘 강사는 유생들을 보니 매우 정숙했다. 근래 제술에는 모두 노력을 기울임으로 혹 유능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경술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지금 이 유생을 바로 전시에 나가게 하면 응당 다음 식년시 숫자에 들어야 하니 상이 너무 중한 것 같다. 그러나 혹 명경과를 보일 때도 있으니 지금 이 유생은 반드시 바로 전시에 나가게 해서 사람들을 고무시켜야 한다. 이 뜻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하며 대신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평상시 죄수로 중상을 내린 일은 있습니다만 강서로 중상을 내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낙점을 받은 유생이 많았는데 지금 모두 잘 강하지 못했고 이 두 사람은 지극히 정통했습니다. 지금 정통했다는 것으로 바로 전시에 나가게 한다면 후생들이 반드시 권면될 것이니 상해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르기를 사람을 뽑지 않을 일로 팔도에 하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유생들을 바로 전시에 나가게 한다면 이는 바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실이 없으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아랫말이 과연 지당하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유생들에게 별시를 보여 방방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는 많은 유생들을 다 강서시킬 수 없으므로 낙점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통한 자를 뽑아서 바로 전시에 나가게 한 뒤 등급이 정해지면 방방하게 하는 것이니 뭐 안 될 거 있겠는가? 대신들도 상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으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1일 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1일 무 두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종묘에 알련하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2일 김이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상이 경상도 병사 이안세를 인견하고 이르기를 남방의 방어에 관한 일이 양기에 같지는 않지만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듣건대 남방 사람들이 외인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다 하니 조처하는 방법을 더욱 상세히 다해야 한다 하고 또 안동부사 이 사종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렸다. 그런데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편히 살지 못하고 있으니 농산과 백성을 구휼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 이당 힘써 조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형옥을 삼가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근무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즐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아르기를 금구 혈령 이 창령은 그 고리에 있을 때 끝없이 긁어 모았고 심지어는 관탕의 물건까지 무수히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채직되어 올 때 100녀의 진바리로도 부족해서 값을 지불하고 민간의 말을 차출해서 싣고 왔습니다. 잡아다가 추고 하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 윤화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3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윤화하지 않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3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햇물이 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리니 전교하였다. 강경에 정통한 사람을 전시에 바로 나가게 하는 일은 당초 대의신들과 의논해서 한 일이니 지금 형소를 개정할 수 없다. 정부의 동벽과 서벽에게 물어본 뒤에 결정하겠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1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았다.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비로소 반열에 나갔다. 시위하는 장사들이 세자의 거동이 자연스럽고 기상이 웅위한 것을 보고 모두 희색이 만면했다. 그렇구나. 진조실록 58권 중종 12년 2월 1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좌찬성 이행과 우찬성 홍숙이 의논드리기를
전일이 성질을 보내어 의논을 모을 적에 신등이 지당하다는 것으로 정성에게 말했었습니다. 신등의 뜻은 대신들과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의논해서 한 것이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널리 묻고 싶어 동벽과 새벽에게 물었더니 또한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조정의 뜻을 알 수 있으니 대간을 불러 말해주라 하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1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이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1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햇물이 가지고 양이가 있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함경도에 전염병이 발생하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햇물이가 짖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1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18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금년에는 흉년이 들었으니 금주령을 내리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연하하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18일 얼축 세 번째 기사. 황념을 홍문관 부교리로 임명하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2월 18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사무대사 헌, 손중동 등이 상소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국가 영세가 태평무사하더라도 수혜란의 기미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숨겨져 있으니 이것이 천하 고금의 큰 근심거림인 것입니다. 대저 태평하게 되면 인정이 편안한데 젖어 근심이 예측할 수 없는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형성되어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이유를 알기 때문에 환란을 미연에 없앨 수 있지만 모르면 그럭저럭 멍청이 앉았다가 환란이 닥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군신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일수록 경계했고 현명한 이가 통곡할 일과 장탄식할 일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20여 년간 성심을 다해 다스림을 도모했고 의를 행함에 있어 과오가 없었으며 거기다 밖으로 외구가 침략해 오는 병난이 없었고 안으로는 직무를 패하는 관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조야가 편안해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아름다운 감흥이 없는 채 재해가 속출하여 백성들은 공공에 시달리는가 하며 당장도 날로 바닥이 나아가고 강상은 땅에 떨어져 통기가 신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비들에게 염량의 기풍이 적어지고 풍속은 사치를 다투는 쪽으로 기울어져 정령을 반포해도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법을 세우도 간교한 짓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자세히 살핀다고 하지만 큰 동맥은 이미 시들었습니다. 국가의 대세가 사람이 중풍을 앓는 것과 같아서 날마다 시들고 있는데도 스스로 모르고 있다가 통증을 느낀 뒤에야 깨닫게 된다면 그때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 있다 해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등은 너건데 나라는 한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한 사람은 한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온몸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질환과 안위가 모두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밝히는 요점은 마음의 부끄러움을 없앰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시로 들끓 만한 사정이 그 사이에 끼게 되면 깊은 궁중의 혼자만 아는 것이라서 그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미는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은폐하여 숨길지라도 남은 반드시 먼저 알게 되는 법입니다. 매우 가까운 한문과 한 집안도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없다면 더구나 넓은 사회와 번다한 만기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또 집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마음을 바른 공효가 집안에 드러난 뒤라야 이를 미루어 교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마음으로 통솔하지 않으면 집안도 교화시킬 수 없는 법인데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뛰어난 견해와 슬기를 지니셨으므로 스스로를 닦는 방법과 내외를 다스리는 데 있어 의당 잘못된 점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초달의 부치와 인척의 집안의 연주를 타고 요행히 은혜를 받기를 희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시행하고 은혜와 위엄을 베푸는 즈음에 구차스러운 잘못이 있어 편사에 관계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신등은 삼가 전하께서 사욕을 극복하는 실상에 미덥지 못한 데가 있어 그런 것인가 생각됩니다.
또 그년부터 민심과 풍속이 점점 투박해져 사치가 날로 범람하고 교만함을 서로 숭상합니다. 따라서 혼인의 사치와 공실의 아름다움과 채색의 특이함과 의복이나 완고의 기호에서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이함을 다투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대궐에 사는 양식이다 하니 이는 흘러나온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래로 경사와 서민에까지 돌려가면서 서로 모방하여 극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만 힘쓰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법률로만 금할지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근본을 바르고 근원을 밝힐 수 있는 방도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전하의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하늘과 땅이 사가 없는 것을 본받으시고 해와 달처럼 밝으신 총명을 넓히시어 들끓만한 사이도 없게 하시고 남이 모른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소서. 그리하여 내외의 다스림을 엄히하고 청아르기를 막으시며 돈박함을 보여 만백성의 솔선이 되시고 검소함을 실행하시어 풍속을 돋답게 해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신등이 듣기로는 조정은 사방을 퍼번이고 선배는 조정의 기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이 정숙하면 백관이 잘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비들이 예의로 스스로를 면려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습이 무너져 기강이 문란해지면 조정이 날로 저속해지고 원계가 날로 쇠해져서 나라가 나라꼴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삼가 살피건대 조정에서의 취사가 온당치 못하고 시비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함에 있어 제기는 따지지 않고 순서대로 직임을 제수함으로써 구차스럽게 이놈만 충당할 뿐 그 책임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작에는 늘 결혼이 많으면 물론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며 전조가 의망할 때 서로 돌아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는 선비들이 평소 스스로 면려하지 않았고 나라에서 선비들을 면려시키는 데 대한 방도가 없었던 탓입니다. 지금의 선비들은 대체로 예의를 천시하고 염치를 버리며 시서의 가르침을 업신여긴 채 이익의 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는 어린이들도 모두 벼슬길에 나아갈 궁리만 하여 혐오스러움이 습승을 이루었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통기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 민정이 참람하고 사특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서을과 천속들이 자기의 근본을 숨기고 거짓 사료의 이름을 뒤집어 쓴 채 의리와 분수를 무시하면서 두려워할 줄 모르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정성을 임명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입니다. 그 사람을 잘 고르느냐 못 고르느냐에 따라 국가의 안위가 결정되므로 임금도 감히 독단하지 못하고 반드시 대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 일을 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어렵게 여겨서인 것입니다. 근래 대신이 정성을 추천함에 있어 인물의 현부는 따지지 않고 직책의 순서대로 적어 올린 사례가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를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도리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지 이미 오래니 신하들의 현부를 두루 시험해 보아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정성을 논할 적에는 의례 성상의 마음속으로 묵묵한 가운데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임시했어도 마음이 결정되지 못하시어 갑을 임명했다가 다시 의를 지명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 보이므로 신등은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삼공은 도를 논하고 육경은 직을 나누어 각기 통속을 둠으로써 서로 유지시켜 가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채통을 밝히고 조정을 중히 여겨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강이 확립되지 못함을 우려하고 백료들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걱정해서 특별히 정부로 하여금 육조 당상의 사진 여부를 조사하여 써서 아뢰게 했습니다. 대저 법을 세우면 폐단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금망이 좀이라면 아래 사람이 용납할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데 육조의 당상들이 돌려가면서 교대로 사진하여 구차스럽게 책임만을 메우면서 고식만 힘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강의 퇴폐가 전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 이는 위임하여 책성하는 의의에 어긋난 일입니다. 서경에 정령을 반포하면 그것이 시행되기를 바라지 그것이 시행되지 않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석전제와 시학할 적에 흉년 때문에 취사하지 않겠다는 이로 이미 중회에 효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에 낙점에서 단지 한 가지 책만을 강하게 하고 장구를 구송하면 곧 해박하다 하여 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게 했으니 생원 이진과 유학, 나윤명을 말한다. 사람을 뽑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내린 명예도 어긋나는 것이면 물론 미도움을 잃은 처사입니다. 대신들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가하지 않고 도리어 임금의 뜻에 영합해서 당연하다고 했으니 임금을 인도하여 도의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의리에 비춰보건대 어떻습니까? 편한 것은 하루 사이에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위태한 것도 하루 사이에 위태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오랫동안 쌓여온 소치인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성패는 나쁜 것을 좋은 데로 옮기는데 달렸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르고 집을 다스리는 것과 조정의 정부정은 사습의 선물선, 풍속의 오륜, 지도의 득실이 모두 임금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